공복감, 포만감에 취약해지면서 살이 찔 수밖에 없게 되는데 쉽게 살을 빼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냥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마약이라든지 도박, 그리고 알코올에 의한 쾌락 중추가 작동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민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자살에게까지도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식욕은 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바로 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뇌에서 네가 얼마나 배고픈지, 네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이 뇌에는 포만 중추라는 게 있고 또 식욕 중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뇌에서 식욕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렙틴이나 그렐린과 같은 호르몬들이 뇌하수체나 또 편도체 안에서 조절이 되게 되는데요. 이 뇌하수체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그 반응성이 떨어지고 균형감이 깨지게 되면은 바로 포만감이나 공복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하게 되면 바로 이 뇌하수체나 편도체에 과흥분성이 초래되거나 균형이 깨지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이것이 식욕이 폭발하게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의 좋은 의지가 발휘되고 숙면을 취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일 텐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죠. 이렇게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들을 맞닥뜨리면 쉽게 살을 빼게 해주는 방법으로 그냥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사실 약 먹고 살 빼는 게 제일 쉬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식약처의 권고 기준은 BMI 기준으로 25가 넘어가면 처방해 드릴 수 있는 약이 많습니다. 제가 1m 75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데 76, 7kg만 넘어가도 BMI 25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표준 체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수치인데도 손쉽게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식욕 억제제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어본 약들로는 아마 제니칼이라는 약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약을 먹으면은 대장에서의 지방 흡수를 대단히 많이 줄여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장에서 지방 흡수가 안 되니까 변 자체에 이 기름기가 많아지게 되니까 내가 삼겹살을 좀 구워서 먹다 하더라도 그대로 다 기름이 대변으로 배출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방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은 지방량이 좀 적어지더라도 간에서 이걸 보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다이어트 효과가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방 그리고 또 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서는 일부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사를 조절하는 약 중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하는 GLP-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삭센다라는 이름의 주사제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당뇨약으로 개발을 해서 시파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체중이 약 5에서 10% 이상 빠졌던 환자가 60% 이상이었던 겁니다. 성분명은 리나글립틴이라고도 하는데요. GLP라고 하는 호르몬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대장에서 바로 분비가 되거든요. 장에서 분비가 되면은 이게 반감기가 2분밖에 안 돼요. 음식을 막 먹고 있으면은 식욕이 바로 억제가 됩니다. 포만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배부르다라고 느끼는 건데, 그런데 이 삭센다라고 하는 약은 이걸 반감기를 거의 한 11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려준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욕 억제를 맞춰주는 이 호르몬이 거의 반나절 이상 나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실 저도 체중 감량 목적으로 이 삭센다라는 주사를 2달간 맞아본 경험이 있는데 당시에 제가 한 4.5kg 정도 체중을 뺐던 경험이 있습니다. 삭센다를 맞게 되면은 욕구가 좀 줄어든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식욕에 대한 욕구도 좀 줄어들지만 성욕이라든지 다른 일에 대한 욕구도 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더군요. 인슐린 주사와 같아서 자기 배에 직접 주사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은 3mg까지도 투여를 하게 되는데 식욕 억제 효과가 예전만큼 나타나지 않아서 계속 용량을 증량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이 행복 호르몬을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약들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 부프로피온과 같은 약들이죠. 이 부프로피온이나 또는 세로토닌 계열의 재흡수를 억제해주는 프로작 같은 약들을 먹다 보면 행복감이 많아지니까 식욕이 좀 억제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면은 사실 밥 먹고자 하는 욕구가 좀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세로토닌 계열의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도파민에 대한 반응성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이 중독 회로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탄수화물에 대한 중독 회로도 좀 적게 돌아가게 되고 식탐도 줄어들고 또
이 공복감이나 포만감도 균형이 좀 맞춰질 수가 있는 거죠. 신경전달 물질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하는 약들은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주는 약의 일종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약이 바로 펜터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시험 보기 바로 그 직전에 막 음식이 땡기진 않잖아요. 한참 긴장하고 있는 순간이니까요. 이렇게 교감신경계가 한참 항진되어 있을 때는 식욕이 좀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교감신경계와 관련되어 있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흥분성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도파민 계열의 이 신경전달 물질을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식욕이 좀 억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도파민 계열의 신경전달 물질이 자극된다는 건 우리의 쾌락 중추를 자극시켜 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약이라든지 도박 그리고 알코올에 의한 쾌락 중추가 작동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과민 증상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심해지면서 자살에게까지도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마약처럼 위험한 약이기도 한 거죠. 시험 보기 바로 그 직전에 소변이 좀 마렵고 가슴이 콩닥거리고 몸의 여러 가지 장기들의 이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계를 항진시켜주는 식욕 억제제를 잘못 먹었다가는 심장에 너무 많은 자극이 생겨서 혈압이 올라가거나 부정맥이 초래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원래부터 피임약을 좀 복용하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부정맥이 있었는데 그 부정맥을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펜터민을 먹고 갑자기 부작용이 촉발되면서 뇌졸중이나 협심증과 같은 문제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병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서 체중을 감량하신다고 한다면 3개월 이내에 해결을 보셔야 합니다. 운동과 식사요법을 병행하면서 반드시 내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섰구나라는 느낌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달려보는 겁니다. 한 달에서 3개월까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을 빼보고 안 되면은 더 이상은 의약품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